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요. 물론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기 재난의 예를 들면요, 재난의 목적 잠깐 한번 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거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요 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종전보다 이 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볼게요. 보시면요. 이 법에 먼저 목적이 나왔잖아요. 항상 법을 봤을 때 1조의 그 법의 목적이 나와요. 왜 이 법을 만들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요. 국토를 보존한다. 잘 우리가 국토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국토와 국민을 동급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그리고 재산 이거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국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이게 가장 목표 중에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앞장을 서라 그랬습니까? 국가지자체 여기서 앞장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요. 국가에서 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하고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확립을 해서 어떤 안전문화 활동 이걸 하기 위해서요. 어떤 안전문화 활동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안을 규정한다. 이거를 얘기를 제가 들어봅니다. 국토보존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목적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규정해 놓은 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나왔던 재난에 대한 정의, 이거는 앞선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다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잠깐 한번 보면요. 안전기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봅니다. 건축, 생활환경, 기타 교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는다. 한 요거까지만 봅니다. 그 기준을 대통령령 여기서 정해 놨다. 그래서 요거는 한 요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뭐 하는 데고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 얘기 와요. 그리고 안전관리 주관기관 요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먼저 안전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나왔죠. 안전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8번, 8번에 보면요. 안전관리 주관기관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썼고 한쪽에서는 주관, 어떤 맡아가지고 일을 본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봅니다. 안전관리 책임기관은 여러분 보시면요. 총 99개 기관을 나열했어요. 안전관리 주관기관은 어떻게 했냐면요. 총 19개 기관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 주관기관은 어떠냐면요. 여기 부가 14개고요. 그리고 처가 부처청 하는 그런 거로 보도록 합니다. 1개고요. 청이 2개다.
그리고 무슨 위원회가 2개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2개. 그래서 합이 19개다. 그러면서 결국 큰 차이를 보면요. 안전관리 주관기관은요. 이거는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주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한다. 행정기관이다. 제가 여기 몇 가지만을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교육부도 나오죠. 교육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주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뭐였죠? 우주통신과 관련되는 거.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처청위원회에서 총 1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어떤 주관한다. 책임기관을 봅니다. 책임기관은 총 99개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기관을 봅니다. 책임기관에 뭐가 있었죠? 제외공간도 있었잖아요. 제외공간.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제외공간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농림축산검역본부, 또 국립검역소, 또 한국 어떤 환경공단 이런 식으로 공사공단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기관도 있고 안전관리 주관기관도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가서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긴급구조가 뭐고 긴급구조기관 또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긴급구조 뒤에서 하나의 하나의 파트로 설명하고 있는 게 긴급구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때요. 그 재난에 따라서 구조의 긴급성은 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들이 매몰되거나 못 쓰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라 했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이거 있잖아요. 국민의 어떤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 이거를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긴급구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하는 어떤 관련되는 기관에서 하는 어떤 인명구조,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는 거. 또 그리고 뭐가 나왔었죠? 응급처치는 뭔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의 어떤 부상 또는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긴급하게 하는 조치를 긴급구조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3가지 파트로 나눠진 거를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쉬운 문제지만요. 과거의 시험에서 다음 중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긴급구조와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긴급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건요. 긴급구조를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관은 반드시 암기로 가셔야 돼요.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죠? 국민안전처가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안전처. 왜 국민안전처가 여러분 꼭대기에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재난관리 방식을 통합관리 방식으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좀 무질서한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게 국민안전처다 보니까 여기가 긴급구조기관이다. 그래서 뭐라 했죠? 재난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 국민안전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방본부와 한번 봅니다. 한번 써본 다음에 요 이치를 볼게요. 소방본부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 봅니다. 안전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가 있냐면요. 소방서와 또 해양경비안전서 이렇게 있다 봅니다. 해양경비안전서. 그래서 이걸 봅니다. 한쪽은 소방이죠. 한쪽은 해양이죠. 한쪽은 소방이죠. 한쪽은 해양이죠. 해양에서 일어나는 긴급구조하는 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재난과 관련되는 건 소방본부, 소방서다. 한번 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는 어떤 거죠? 시도 단위별로 있어요. 단위별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방서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는요. 이거는 시군구 단위별로 설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이죠. 중앙. 그리고 시도 단위별로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시군구 단위별로 소방서와 해양경비안전서. 요게 바로 긴급구조기관이다. 그런데 긴급구조기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가 긴급구조 그리고 지원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지원기관이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지원기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거를 드러났어요. 긴급구조기관은 많은 거를 드러났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긴급구조기관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259페이지 하단서부터 260페이지까지 나오면서 되게 많은 부서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어떤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도 있었죠.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군부대도 있었죠. 또 적십사, 어떤 적십자사 조직도 있었죠. 종합병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긴급구조기관은 실질적으로 구조 업무를 하는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구조 업무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 업무를 하는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를 정점으로 해서 시도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시군구의 소방서와 해양경비안전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더라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국가의 어떤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언급을 해놨잖아요. 어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요,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국민도 거기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책무를 부여했다. 그게 바로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만 개요만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 다른 분야를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봅니다. 국가 등의 책무도 있고 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요, 국가 등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 등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 그리고 국민 각각 서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같이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거를 국가 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무를 부여했냐면요, 어떤 재난사고를 여기서 예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떤 사고 나면은 복구를 해야 돼서 원위치로 회복을 시켜놓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요. 대응을 잘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따위를 잘하기 위한 뭔가 계획을 여기서 수립할 의무가 있어요. 항상 행정기관은 어떠냐면요, 뭔가 행정계획을 꾸준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국민은 어떠냐면요, 국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재난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따라줘야 될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이원화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은 거기 잘 따라줘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1절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요, 이게 우리가 2절 나와 있는 얘기를 봅니다. 2절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 기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기구와 관련되는 얘기를 봅니다. 안전관리 기구와 관련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항상 위원회가부터 먼저 나와요. 중앙위원회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어떤 지방위원회 구분이 된다.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한번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 나오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거든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 안전관리위원회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뭐냐면요. 하도 길다가 보니까 이거를 줄여가지고 거기도 나오지만 중앙위원회라고도 칭해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둔다 그랬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봅니다. 뭐냐면요. 만약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둔다 그러면요. 행정기관의 업무 협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청 장관 이런 사람들이 청장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높이 있는 국무총리가 여기 소속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여기 업무가 있었죠. 업무 여러분 저는 안 쓰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뭐가 있었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또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거는 국무총리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여기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 업무에 보면은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중요 정책과 관련되는 거 이거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뭐라 했죠?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거예요.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심의, 여기 위원회는 업무는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재난사태 선포에 관련되는 사항.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났습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얘기였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되는 거 한번 봅니다. 재난사태 선포는 누가 하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선포권자는 뒤에 나오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은 선포하게 되면요. 여기 따른 지원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걸 심의하는 기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런 거는 꼭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여기 위원장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위원장도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동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상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위원장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요. 일단 위원회로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최고 정점에 있는 위원회가 여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세월호 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죠. 근데 그 안전사고 컨트롤 타워가 야당에서는 자꾸 어떤 청와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청와대에서는 총리실 이쪽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귀속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대통령까지 일로 가지는 않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대통령 소속으로 두게 되면요. 안전사고 크게 날 때마다 청와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게 국무총리 소속이고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어떤 그 각부 장관도 어떤 지시를 할 수 있게 편안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 뭐가 나왔죠? 또 하나 더 얘기를 들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봅니다. 누가 간사를 한다 그랬죠? 간사라는 건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간사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줄여서 중앙위원회라 하고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왜?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 나중에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 위원장도 국무총리다. 그리고 주요 어떤 업무가 이 정도고 간사가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결국 이 업무는 국민안전처 업무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간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뭐냐면요. 여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실무적인 업무는 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전에 검토하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요. 아무래도 어떤 큰 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걸 조율하는 게 안전정책조정위원회고 여기 봅니다. 여기 위원장을 누가 한다 그랬죠?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원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어떤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간사였죠. 그렇지만 실무적인 일을 집행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직접 위원장으로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여러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를 들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런데 요 조정위원회 하나 더 봅니다. 누가 간사를 맡는다 그랬죠? 간사는 국민안전처 차관이 그런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서 볼게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요 안에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과 관련되는 것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다. 여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 여기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장관, 여기는 간사가 국민안전처 장관, 여기는 간사가 국민안전처 차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저처럼 비교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뭐 얘기를 가서 봅니다. 또 뭐냐면요. 또 여기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또 여기보다 밑에 차원에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관련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번 셋을 비교해 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둔다. 또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둔다. 그렇지만 요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둘 수 있다. 요거는 임의기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무위원회 뭐라 그랬죠? 여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큰 틀 안에 안전정책조정위에 둔다. 또 요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는 큰 틀만 보고 여기는 뭐 집행과 관련되는 좀 세부적인 일을 보고요. 여기는 실무적인 업무를 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위원장 국무총리, 여기는 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 여기는 위원장 국민안전처 차관.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국민안전처 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국민안전처 차관. 이렇게 서로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있었던 그런 위원회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회는 한번 이쪽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는 중앙위원회 그리고 지역위원회. 그래서 지역위원회를 보면은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지역위원회가 나왔죠. 지역위원회 여기를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시도에도 여기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시도에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 게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고요.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고 또 시군구에는 여기 위원장은 누가 한댔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한다라고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깊이 찌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떤 포괄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나왔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기구의 꼭대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어디 소속이었죠? 국무총리. 위원장은 누구였죠?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는 큰 틀만 보다 보니까 어떤 집행과 관련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여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고 또 실무를 보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여기는 국민안전처 차관이 위원장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시도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각각 이거는 위원장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가볍게 봅니다. 재난방송협의회가 있죠.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예보, 경보, 통지, 응급조치에 대한 거를 어떤 방송을 한다. 그 중앙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역에 시도 또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요거는 가볍게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었죠? 민관협의회라는 게 있다. 왜?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도 같이 어떤 업무를 연결하면서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춰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대본이라고 얘기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되는 얘기. 이거는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 얘기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요거는 26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요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우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길다가 보니까 이걸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월호 전에도 중대본이었고 뭐 지금도 중대본이라는 어떤 같은 용어를 써요. 뭐 그렇지만 요 위원회와 달리 이거는 실제적인 업무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그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여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있죠? 뭐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 한번 써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다.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줄이면요. 이거를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중앙대책본부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를 더 줄여서는요. 중대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한다. 길어서요. 그러면서 봅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기 위한 기관인 거 아닙니까?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안전처에 둔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국민안전처에 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물론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얘기고요. 그리고 봅니다. 여기 이 안에는요. 국민안전처에 두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요. 여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해요. 여기 위원장은 한번 봅니다. 위원장은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안전처 장관이 된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거. 예외 1, 2, 3를 한번 봅니다. 뭐 다시 한번 보면요. 중대본의 위원장은 누구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렇지만 예외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게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또 여기 중앙방사능 방제대책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좀 길지만요. 방사능 방제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하게 뭐냐면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있다. 그래서 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렇지만 그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은 뭐였죠? 해외 재난의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어떤 위원장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방사능 재난의 경우는 중앙방사능 방제대책본부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범정부적 차원의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랬을 때는 국무총리가 여기 위원장이 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 말 없이 나왔을 때는 원칙이 국민안전처 장관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거기 합당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렇지만 원칙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원장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각 부처에다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각종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돼요. 또 그 직원들은요. 요청을 받은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주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각 부처마다 어떤 필요한 인력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자료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중대본의 각종 실무 업무와 관련되는 걸 몰아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하는 그런 기관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실제 재난안전을 총괄 지휘해서 실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다라고 봅니다. 또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을 요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 있는 거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안전대책본부 이거는 지역에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시도에도 요 내용을 설치하고 시군구에도 설치를 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있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중대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해야 한다. 이거는 가벼운 정도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안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재난안전상황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상황실. 항상 여러분 상황실은 뭐였습니까? 상황실이 만약 여기 있다고 볼게요. 상황실이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요. 각종 보고가 일로 들어와요. 보고가 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정보가 들어와요. 또 어떤 여기서 각 지역에다가 어떤 지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상황실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 설치하고 또 여러분 각종 선거 있을 때도 보세요. 선거 치르고 나서 각 정당마다 상황실 뒀던 거 보실 겁니다. 이런 게 각종의 정보를 수합하고 또 필요한 사안들을 전파 지시하고 뭐 이런 거를 상황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황실을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 얘기했죠? 여기 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요. 설치 운영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뜻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누가 설치한다 그랬죠? 국민안전처 장관도 설치 운영하고요. 이거는 전국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누가 있었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렇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국적인 재난상황실, 중앙재난상황실을 어떤 설치 운영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 어떤 재난안전상황실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보를 각각 이런 기관과 공유를 한다. 그때 안 됐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과거에 뭐 세월호 침몰했을 때요. 관련되는 정보를 서로 관련되는 기관이 공유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나만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되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혼선을 굉장히 많이 빚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었다. 또 재난 관련되는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누구든지 재난 관련되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그런 얘기가 밑에서 나와 있고요. 이제 밑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보다 봅니다. 물론 재난 관련해서 보고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최초 보고가 있고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최초 보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시마다 하는 게 중간 보고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하는 보고가 최종 보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또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뭐 제외 공관장이 외교부 장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뭐 또 한다 하는 얘기, 요거까지 해서 요번 시간에 진도는 끝났는데요. 근데 요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봅니다. 요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또 중요한 얘기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꼭 필요한 것만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도 있었고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있었잖아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어땠었죠? 중앙행정기관 계열.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각각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긴급 구조기관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점에 국민안전처 어떤가 있었죠. 그리고 소방본부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지방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었죠. 광역지자체별로요. 그리고 시군구별로는 소방서가 있었고 또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었다. 여기가 어떤 긴급구조기관이고, 또 그리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종합병원도 되고요. 또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일정한 중앙행정기관도 들어갔었고, 또 군부대도 들어갔었고, 또 대한적십자사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들어갔었다. 양쪽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긴급구조기관은 여러분이 암기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를 일부러 얘기를 드리면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 위원장 누구였죠? 국무총리. 또 여기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심의기관인데 재난사태 선포, 그리고 어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련돼서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심의를 한다. 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리고 여기 간사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었었죠. 또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틀만 주로 하다 보니까요. 이 안에다가 어떤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실무적인 뭐 그런 기관이 있다. 그게 바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고, 여기 위원장이 비로소 국민안전처 장관이고 여기 간사가 국민안전처 차관이다. 또 요 밑에 격이 조금 낮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다라고 뭐 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좀 가서 보시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거를 중대본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어디다 뒀죠? 국민안전처에 둔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었었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 업무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무총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 그들의 소관 업무이거나 아니면 범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국무총리가 여기 위원장을 맡는다. 원칙은 국민안전처 장관이지만 예외가 3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한번 봅니다. 뭐 그리고 좀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재난안전 상황실이 있다. 상황실은 항상 뭐냐면요.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받고 또 지시 같은 걸 하고 어떤 연락을 하는 게 상황실이다.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게 어디였었죠?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나머지는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서로 상호 간에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정보를 차단을 하지 말고 공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재난사안은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또 관련되는 행정기관에다가 신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요.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꼭 정리하고 암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그 문제, 뭐 여기 문제는 뭐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요. 뭐 문제 다음 시간에 일부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요.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